제 친구는 다 별이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별을 다 달아줬네요. 네, 네. 별을 하나씩 달아드렸는데 네.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냥 쿨하게 제 네. 각서를 이렇게 쓰시고 저 네. 영상도 찍어 가시더라고요. 네. 다 통으로 그냥 다 쓰셔도 되고요. 이거 통으로 네. 쓰면은 시청자들이 안 봅니다. 사실 부위가 민감한 부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 어디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윤리상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쪽팔린 거죠? 네, 맞아요. 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에서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네. 지역 서울 홍대 연남동에서 타투 작업을 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키님은 지금 타투이스트로 활동 중이시고, 네네.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하신지? 지금 이제 네. 저는 한지 횟수로 따지면 9년 차예요. 9년 이제, 차요? 네,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살. 18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일단 학교가 원래 일반 인문계고를 나왔어요. 네, 졸업을 하시고. 네, 근데 졸업을 안 했습니다. 아, 졸업 안 하시고? 네, 하지만 고졸이에요. 저는 검정고시로. 아니요, 검정고시 아니고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전학을 갔어요. 원래 네. 부천에 있는 그 부명고등학교 일반 그냥 인문계를 다녔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선생님이 자꾸 야자를 시키니까 네. 아, 이거는 내 인생에 너무 크나큰 낭비가 아닌가. 네, 그쵸. 맞아요. 네, 그 나이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바로 생각했던 게 그냥 전학을 가야겠다. 네. 18살 때였어요, 그때가. 네. 고2 때? 네, 그때 솔직히 공부에 흥미도 없었고 네. 전학을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성지고. 아, 성지고? 네, 성지고등. 성지고가 원래 여기저기 학교에서 다 안 받아주면 보통 글로 많이 가죠. 네, 네, 맞아요. 그쵸? 거기가 네. 그걸로 유명하죠. 그냥 갈 곳 없는 네. 그냥 단도직입 얘기해서 졸업만 하러 가는 네. 학교. 이 타투는 어디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성지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랑 저랑 친했어요. 네. 미술 수업이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학생들이 안 나오니까 네. 자동으로 1:1 과외처럼 등교하는 저도 친구들이 몇 명 없으니까. 네, 맞아요. 대부분 등교를 해도 점심 거기 출석을 하면은 그 식권을 줘요. 3,000원짜리. 그 식권으로 매점에서 라면 하나가 2,000원, 김밥 한 줄이 1,000원이에요. 네. 밥 먹으러 많이 왔었어요, 등교를. 그러니까 단지 라면 때문에. 라면과 김밥 때문에. 미술 선생님이? 네, 자동으로 네. 그냥 저랑 대화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2시인가 3시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그때 학교 시간이었거든요. 정해진 시간은. 네. 근데 그 시간에 끝나고도 저는 미술 선생님이랑 같이 남아가지고 대화를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같이 막 남아서 그냥 얘기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냥 그러다 보면서 나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 미술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그냥 물어봤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얻었던 게 바로 타투예요. 안 그래도 성지고가 그걸로 유명해요. 막 문신충들 뭐 이렇게 뭐 그 친구들 제가 팔을 봤는데 정말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 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게 그것도 일반적인 그냥 새까맣게 칠해지는 게 아니라 명암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안 그래도 관심이 있던 찰나에 많이 봤었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미술 선생님 실물을 많이 보니까. 네, 그렇죠. 실물을 많이 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찰나에 미술 선생님까지 타투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성지고 가기 전에 그 고등학교를 그만뒀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시간에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만두신 게 아니라 네네네네. 그냥 야자가 싫어서 그만두시고. 네, 그쵸. 야자가 싫었기도 했고 제가 춤을 추기 위해 성지고를 갔던 거예요. 비보이 반이 따로 동아리처럼 따로 있어요. 학교에서 저 공연을 많이 시켰었거든요. 화곡역이든 개화선역이든 그냥 그 필드에서 제가 춤을 추면서 성지고를 홍보하는 그런 특수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약간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면 그냥 전학인 것 같아요. 전학. 타투를 결심을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배우신 거예요? 제가 자주 가던 미용실이 있어요. 친했던 그 헤어 디자이너 누나가 있는데 딱 아다리가 정말 좋았던 게 남편분께서 타투를 시작한대요. 그 독학으로. 바로 그 누나한테 제가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되냐고.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네. 머리를 끝나고 제가 그 누나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네. 바로 집으로 갔죠. 네. 그 남편분을 만나러. 네. 남편분이 아니라 사실 남자친구분이었죠. 남자친구. 정말 감사했던 게 남이잖아요, 제가. 그쵸. 근데 순수히 그래 만나자 했던 것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자기 몸에 이렇게 자기가 직접 새기려고 네. 하셨던 분이었어요. 형님이랑 네.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날 바로 저 타투 머신을 그냥 잡고 자기 종아리에다가 해보라고요? 네, 맞아요. 해보라고. 네. 네. 자기 몸 종아리에 문신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도 조그맣게 해도 티도 안 난다면서 저한테 바로 실습을? 네, 바로 실습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타투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쵸. 사실. 그쵸. 아무래도 사람 피부에 직접 시술이 되는 거라서. 그쵸. 그 형님한테 지금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새겼던 게 근데 별거 아니에요. 정말 세모를 새겼었어요. 세모.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찍 긁고 나서 타투에 대한 바로 시술 그 피부에 데미지가 있어요. 그때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가고를 그 형님께서 조금은 설명해 주셨거든요. 바늘 깊이는 1.2mm만 들어가야 된다. 뭐 저는 실습을 하면서? 네, 바로. 바늘 깊이가 사실 지금 1.2mm가 규정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어떤 사람 피부에 따라서 다 틀린 건데 그렇게 형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전 바늘 진짜 조금만 빼가지고 이렇게 싹싹싹 그어봤던 게 단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색이 다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타투에 확실히 뭐 그런 기준은 없어요. 막 몇 미리가 들어가야 된다. 사람 피부에 따라 다 틀린 거여가지고 그 형님이랑 정말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게 같이 살았어요. 그때 딱 집을 나왔었을 때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뭐 사고를 쳐서 막 나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립심을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나온 거예요? 네네,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럼 출가네요, 가출이 아니라. 그런가요? 네, 맞아요. 출가. 그때 하면서 그 형님이랑 거의 1년 정도 살았죠. 그 세 명이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같이 사는 집인데 제가 방해를 했던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제가 민폐였죠.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르쳐 준 거는 사실 바늘 길이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제가 바로 시술했던 게 제 허벅지거든요. 잉어 2마리가 있어요. 꾸역꾸역. 습작이네요, 습작. 그쵸. 처음에 일단 남의 피부에 새기기 전에 일단 그래도 아픔은 어느 정도 이게 아픈지랑 그리고 어떤 원리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아야겠다 싶어서 제 몸에 바로 시술을 했던 게 그때가 18살이에요. 고등학생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쁘게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미성년자 친구들이다 보니까 지금 타투씬에서는 미성년자 시술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제 친구들 제가 몇몇 별 타투 그때 당시에 연예인 류승범이 별 타투를 손목에 하셨었는데 그때 엄청난 유행이 됐었어요. 지금은 별 타투가 많이 안 하시거든요. 제 친구는 하나씩 다 별이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별을 다 달아줬네요. 네, 별을 하나씩 달아드렸는데 그것도 조그맣게 진짜 소소하게 이렇게 그려주면서 그 느낌을 저는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별이 보니까 막 삐뚤삐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은 커버업을 해드린 상태고 다시 이제 칼각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덮어드린다거나 그걸 이제 커버업이나 뭐 터치업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드리고 지금은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비즈니스라는 게 친구들이 한번 타투를 받으면 또 이렇게 소개를 막 해줘요. 그래서 계속 친구들이 막 소개해줘가지고 제 친구 그냥 좋은 취지로 정말 그냥 이건 패션 타투니까 계속 이렇게 조그맣게 새겨주다 보니까 그 타투에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타투가 진짜로 시작된 거고 근데 지금 그때는 사실 간이로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 진짜 정확하게 제가 시작한 거예요? 제 이름을 만들고 타투를 시작했던 건 20살 때부터였거든요. 돈을 받고 시작한 게 20살 때라는 네네네, 맞아요. 사회에 나와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편의점 정자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타투샵을 차리고 싶은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세 달치 월급을. 그쵸. 그 전장님도 그냥 쿨하게 제 각서를 이렇게 쓰시고 저 영상도 찍어 가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영상을 찍고 나서 그거 빌리고 나서 얼마 만에 갚으셨어요? 그걸 빌리고 나서 2달 만에 갚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오픈빨이라는 게 어떤 매장마다 다 오픈빨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게 타투샵에도 적용이 됐던 건지 모르겠는데 타투샵을 차리고 물론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보증금 300에 월세 30에 되게 부천대 정문 앞에 조그만한 1층의 원룸을 잡았었는데 번개장터로 그때 번개장터. 네, 번개장터라는 어플이 있었어요. 네, 알아요. 번개장터. 네,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약을 받고 손님한테 연락이 오고 정말로 저도 그때 당시 카카오톡으로 이제 손님 문의를 받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20살 때입니다. 그게 20살 때. 네. 그때 250만 원에서 막 300만 원 이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 월에? 네, 월에. 그때 했던 상품들이 하나당 얼마 뭐 이랬었어요? 도안이? 미니 타투는 5만 원부터 막 약간 나름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그 규율을 좀 따라서 5만 원 이렇게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커진다 싶으면은 뭐 포인트 좀 이렇게 반팔 막 이렇게 작업받으시면 원 포인트 뭐 30만 원 뭐 이렇게 더 크게 하시면 뭐 40, 50만 원 이렇게 반팔을 완전 이렇게 다 둘러서 하시면은 또 뭐 4, 5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타투가 아직도 정해진 건 없는데 그거는 타투이스트의 기량에 따라서 이제 실력과 뭐 경력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인 내 작품의 가격을 얼마를 매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지금도 뭐 타투 가격적인 거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사실 노코멘트 해야 돼요.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타투에. 하루에 얼만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양이 피부가 예민하고 안 예민하고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조금만 해도 살이 쉽게 부으시는 분이 있고 많이 부어오른 상태에서 작업을 해버리면은 아픔도 더하고 그리고 색도 솔직하게 말하면 잘 안 나와요. 이쁘게 밀도 있게 안 나와요. 평균 뭐 3-4시간씩 작업을 해요. 저는 그 이상을 가게 되면 피부가 데미지가 많이 받아가지고 무리가 돼서 색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시간으로 페이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또 시간제 페이로 하시는 타투이스트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도안마다 가격을 책정하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쵸. 도안 이제 크기랑 디테일을 보시고 이제 가격을 매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접니다. 이런 정도의 도안은 뭐 1000만 원 정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막 있나요? 네, 그쵸. 있어요. 기술직이다 보니까 누구는 50만 원에 작업했던 거를 그게 작업했던 거를이 아니라 타투 아티스트 분이 얼만큼 자기가 노력을 했고 그런 기준에 비해서 자기가 이만큼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는 50만 원, 누구는 뭐 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 몸에 한 번 하면은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얼마나 내가 원하는 도안을 내가 정확하세요. 원하는 퀄리티만큼으로 뽑아낼 수 있냐 그게 선택의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몸에 평생 새겨줄 수 있는 그런 타투이스트를 찾는 것도 이제 고객의 몫이죠. 그래서 그 가격적인 부분이 되게 애매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쵸, 얼마 딱 정해진 게 없어요. 타투가. 그러면 카키님의 월 수입으로 나는 이 정도까지 벌어봤다.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600만 700만 원 정도. 월에. 월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었던 달이에요. 그걸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봤어요. 전 사실 이제 타투는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뭐랄까 수준급이다 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과 상관없이 어떤 뭐 도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의 일가견이 있으면 확실히 좋습니다. 나아요? 확실히 좋아요. 나아요가 아니라 사실 거의 이게 이 타투 씬에서 또 말이 많았던 부분이 미술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미술과 타투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술과 진짜 관련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일단 생각하는 부분은 미술이랑 확실하게 관련이 있고요. 왜냐면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네. 타투도 구도라는 게 있어요. 그 몸의 신체 비율에 맞게 구도를 잘 짜야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어색하지 봤을 않은 때, 거죠, 그림이. 네, 그쵸. 네. 되게 이뻐 보이는 그 똑같은 네. 그림이어도 부위에 따라서 이뻐 보일 수가 있고 안 이뻐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체 부위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는 것도 타투이스트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명암을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술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그게 거기서 바로 차이가 기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타투 씬에서는 되게 좁아요. 되게 시장이 좁아서 말이 타투이스트가 네. 그 타투이스트를 헐뜯고 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힙합처럼. 네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다 해도 넣어도 돼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고 있긴 한데 편집 되게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통으로 그냥 다 쓰셔도 되고요. 이거 통으로 네. 쓰면은 시청자들이 안 봅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 직업 선택한 게 좀 힘들거나 그런 부분 있으세요? 그렇게 느낄 때가 사실 저희 사회적으로 사업자를 못 내요. 저희가 네 사업자를 못 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의 그 일원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저희 직업이. 네 그게 가장 큰 모든 타투이스트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 자기 네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카드 결제가 되는 타투샵도 있어요. 지금 이제 타투씬에서 나오기로는 그 합법화 되기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회에 그 이미 규율이 있는데 그거를 깨서 뭔가 그 규정을 한번 비틀어 엎어야 되거든요. 그 결국엔 저희한테 또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생길 거고 그렇죠. 그런 제도를 다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들 거고 마신나다 보니까 문신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저는 그 손님들도 그 얘기 하시는데 문신을 하는 사람인데 내 몸에는 문신이 많이 없다고 타투가 많이 없다고 막 신뢰감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님도 있으셨는데 그 잉어 이후로 또 하신 적 있나요? 허벅지 그러면 잉어 이후로? 그 뒤로 없어요. 그럼 그게 시작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가 네. 혹시 내 몸에 새길 만한 적합한 타투이스트 못 찾으신 건 아니에요? 그거 약간 내가 남을 못 믿는 성향이 있나?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없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그냥 타투가 또 아파서 안 하고 있나. 진짜 아프죠 타투? 안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진짜 아픕니다. 네 아픈데 그게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카키님은 일반 그림도 잘 그리시나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린다기보다는 카피하는 능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카피가. 네. 사물을 보고 그대로 그려내는 거를 잘해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근데 제가 뭔가를 창작하거나 이렇게 새롭게 그려내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약한데 그게 제 하나의 또 고민이기도 했죠. 제가 지금 타투를 하면서도 항상 저만의 내면의 숙제인 게 그림을 저만의 색깔로 그려낸 게 많이 없어요. 제 작업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타투에서는 저작권이란 건 없나요? 저작권이라는 게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안 되죠. 남이 이렇게 공들여서 그린 도안이 있는데 그대로 갖다 베껴서 쓰는 거는 윤리상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쪽팔린 거죠? 네 맞아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이 씬에서 약간 좀 쪽팔린 행동이라는 거죠? 그쵸. 욕을 엄청 먹어요. 네. 타투이스트의 직업을 갖고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은 언제예요? 손님께서 그냥 정말로 제가 새긴 작업물을 보시고 와 이쁘다 뭐 그 한마디만 해줘도 저는 되게 뿌듯하거든요. 엄청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항상 이게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쵸. 나는 그 손님분들이 막 친구들한테 이쁘다 소리를 들을 때 와 이거 진짜 이쁘다 뭐 타투 어디서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을 때 저는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카키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어떤 거예요? 감성 타투와 블랙 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는 인물화 위주의 타투예요. 그리고 블랙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패턴 워크라고 해서 뭐 장르가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대부분 그냥 블랙 워크 위주로 작업하고 있어요. 블랙 앤 그레이. 명암으로만 처리하는 것들. 네, 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암으로 처리하는 것들. 네네 맞아요.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이 직업은 제가 허리가 아작나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까. 네네네.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이게 허리가 요즘 조금씩 아파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타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인데 일어나서 작업을 또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계속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작업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막 고개도 이렇게 축 처지고 그리고 계속 빛을 받다 보니까 라이트를 켜고 하니까 빛을 받다 보니까 눈도 좀 약간 시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도 그렇겠네요. 네. 약간 직업병이죠, 이거는. 어떤 직업이든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타투는. 이 직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성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 직업 쪽으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것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 네네.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누가 저 배우고 싶어요. 네.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하고 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 네. 그쵸. 그냥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책임감? 책임감. 네. 책임감. 네, 그 단어로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게 타투라는 직업이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손님께, 그러니까 타투를 받으셨을 때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네. 타투를 받은 사람을 내가 끝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 네네네네, 그쵸. 그걸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쵸, 그게 맞아요. 준비가 되면 이제 시작하는 게 맞다. 네네네. 그거 갖고 시작하신 거죠? 그럼요. 네. 연애는 하고 계신가요? 저는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벌써? 네네네. 결혼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재작년 3월 달에. 재작년이면은 네. 25대요? 네, 그쵸. 25대 결혼하시고. 네네. 자녀분은? 자녀는 아직 없고요. 자녀분 아직 네, 없으시고. 아직 계획에도 없고요. 계획에도 없고요? 네, 아직은. 여자 손님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배우자분이 다 이해를 해주시나요? 네, 그럼요. 이해하죠. 제 일인데. 네. 직업적으로 보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손님분들도 다 항상 물어보시는 게 여자 손님 아무래도 막 노출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위가 있는데 타투를 새길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자친구분이 예민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부위가 네. 뭐 등, 팔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 또 사실 민감한 부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 약간 자극적인 네, 맞아요. 부위. 그쵸. 네. 그거는 네, 물론 있죠. 네, 타투이스트라면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네. 어디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어디서라도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저는 케어를 해드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슴이시면 가슴에 케어 밴드를 붙여드린다거나 그리고 작업을 진행해요. 밴드를 붙이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뭐 담요로 이렇게 덮고 있으시던가 그런 식으로 다 케어를 합니다. 네. 하여튼 문신이 안 되는 부위는 없다. 그쵸. 어디든 다 됩니다. 안구 빼곤 다 된다. 안구도 실제로 외국에서는 안구도 타투를 합니다. 흰자에다가요? 네, 흰자에다가. 흰자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머신으로 이렇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그것도 타투의 개념인지는 몰라요, 사실. 근데 눈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흰색에서 빨간색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더라고요. 흰자를? 네, 이게 주사기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흰자에다가 와, 무섭다. 이렇게 쪽 액체를 이렇게 쭉 넣어요. 그러면은 그 진짜로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쫙 퍼지면서 색이 변해요. 그래요? 검은 눈동자는 안 변하는데 흰자만 싹 스며들어요. 그럼 뺄 수 있나요?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네. 앞면에다가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얼굴이요? 네. 저는 얼굴에는 작업해본 적 없고요, 일단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해달라면 해드리죠. 근데 해달라는 사람이 먼저 그거는 있어요. 사전에 먼저 당부는 드려요. 제가 아무래도 얼굴이나 이런 손등 같은 데 하게 되면은 목도 그렇고요. 노출이 옷을 입어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사회생활에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회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크게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크게 있을 수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쵸. 크게 있겠죠. 맞아요. 직업적인 게 그래서 중요한 게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타투를 이렇게 보이는 쪽에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업 쪽도 마찬가지고요. 안 좋게 보시니까 아무래도 다들 어르신도 그렇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괜찮으시겠냐,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말씀 해줘라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하시겠다 하시면은 그때 해드리는 거죠. 네. 저 사실 문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 네. 그 작업해놓은 거 보니까 네. 나도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처음으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애초에 나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네네. 계속 보다 보니까 네. 괜찮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러다 이제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타투도 약간 중독성이 있나 봐요. 손님들이 하나를 새기면 그 하나에 만족을 못 하는지 또 그 옆에다가 하나를 또 새기고, 이렇게 여길 또 새기면 어디가 또 허전한데 하면서 계속 막 이렇게 그러시면서 저의 단골이 되시는 겁니다. 내 몸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게 나에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잠은 자야 되고, 그렇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 시간 빼고 다 일을 한다 그래도 내 한 달에 벌 수 있는 수입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타투이스트로서 이거 이상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타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는 만큼 버는 거예요. 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장사는 물건을 떼와서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건데, 타투는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결국엔 하는 만큼이니까, 심지어 남한테 시킬 수도 없고. 그쵸. 이제 진짜 많이 벌고 싶으면은 그만큼 많이 하면 됩니다. 네. 아니면 단가를 높이거나. 그쵸. 그거예요. 네. 그것밖에는 사실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네요. 네. 진짜 단가를 높이는 거 말고는 내가 이걸 통해서 큰 부를 잡을 수는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힘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다는 말씀이, 이거 직업이 자체가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거죠? 네, 옛날부터 사실 그냥 그림을 좋아했었고, 네, 그쵸. 좋아서 하는 거고, 뭐 말씀 딱히 더 말할 게 없네요. 사실 타투이스트 분마다 수입이 너무 차이 나요. 자기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으면서 그 어떤 한 작품이 엄청 유명해져서 그 타투이스트 분이 뜰 수도 있는 거고, 한마디로 타투이스트는 명예가 높아지면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쵸.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놀러 오세요, 샵으로. 그러니까요. 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